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고양 프로의 김승률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 돈이 몰린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죠. 심지어 빚을 내서 주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식 기사를 보면 밑에 꼭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댓글들이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 공매도가 뭐길래 주식 투자자들이 이렇게 폐지하자고 난리인 걸까요? 주식 기사마다 달리는 공매도의 정체, 오늘 시사 고양 프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를 다루기에 앞서 가벼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어떤 주식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봅시다. 물론 현실에서 절대 주식 그래프를 예견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죠. 네, 작은 파도 하나를 그렸다가 큰 폭으로 떨어진 다음에 최고 정점을 찍고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래프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산다면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리고 판다면 또 언제 파는 게 제일 좋을까요? 뭐 사실 그래프 보고 말하는 거야 뭐 일도 아니죠. 네, 당연히 여기 제일 싼 이 지점에서 샀다가 좀 기다렸다가 제일 비싼 이 지점에서 파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매번 이렇게만 투자한다면 우리도 떼돈을 벌 텐데 말이죠. 자, 근데, 여기 어떤 주식 투자자 A씨가 있습니다. 네. 여기 A씨가 있어요. 근데 이 A씨는 일반 투자자들과 좀 다르게 행동합니다. 네. A씨도 여기 최고점에서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팔았으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웬일인지 A씨는 팔고 나서도 계속 이 그래프를 지켜봅니다. 이 떨어지는 주식을 보고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죠. 자기가 귀신 같은 타이밍에 팔았다는 사실이 뿌듯해서 그런 걸까요? 근데 바닥에 내려박힌 바로 이 시점에서 주식을 또 왕창 사드렸습니다. 주식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투자를 한 걸까요? 그럼 앞으로도 이 주식을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A씨는 이제서야 돈을 다 벌었다고 좋아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말이죠. 자,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낮을 때 사고 높을 때 파는 건 주식 투자의 기본이긴 하지만 이 A씨는 뭔가 반대로 된 느낌입니다. 먼저 사고 나중에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먼저 팔고 다시 샀더니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요. 주식을 다시 샀으면 이제 투자를 한 건데 왜 벌써 돈을 다 벌었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여기 이 구간은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있던 중이었죠. 근데 어떻게 돈을 벌었다는 걸까요? 일반적인 투자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A씨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뭔가 좀 이상한데 말이죠. 이 A씨가 한 일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그럼 공매도라는 게 뭐길래 남들 다 눈물 짓는 이때 혼자 웃으면서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공매도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매도라는 말 뜻부터 쪼개서 알아봅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붙은 이름은 없으니까요. 자, 공매도에서 이 매도는 우리가 흔히 아는 판다라는 뜻입니다. 산다. 그러니까 매수의 반대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걸 매도라고 합니다. 뭐 이건 쉽죠? 근데 이 앞에 이 공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좀 헷갈립니다.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여기서 공의 뜻은 한자로 빌공이라는 뜻의 공입니다. 비어있다, 없다라는 뜻이죠. 왜 비어있는 자리를 공석이라고 하고 비어있는 가게나 집을 공실이라고 하죠. 이때 쓰는 공이 바로 공매도에 쓰는 공입니다. 그러니까 말뜻 그대로 풀자면 비어있는 걸 판다. 더 쉽게 말해 없는 걸 판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없는 걸 판다?
대번에 이해도 좀 안 되고 생각해보면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없는 걸 판다고? 아니 없는 걸 어떻게 팔아?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할 때 그 물건이 당연히 있어야죠. 갖고 있지도 않은 걸 팔겠다고 돈만 받으면 그건 사기잖아요, 사기. 그러니까 이 공매도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사기 같고 좀 의심스럽습니다. 마치 내 돈을 관리해준다는 자산 전문가의 이름이 김사기, 이횡령, 박도둑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왠지 맡기기 싫어져요. 네. 자, 이 이름부터가 왠지 수상한 이 공매도. 네, 이게 정확히 어떤 투자 방법인지 자세히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정말로 그 이름처럼 못된 꼼수인지 아니면 괜한 누명을 쓰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 어떤 주식 그래프가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저점에서 사서 여기 고점에서 팔 겁니다. 근데 A씨는 이 지점에 주식을 사지도 못했고 살 돈도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리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도요, 돈도 없고 주식도 없는 A씨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자, 앞서 A씨는 주식을 먼저 사고 나중에 팔아서 돈을 버는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반대였죠.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사서 돈을 벌었다고요. 근데 A씨는 이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했죠. 없는데 어떻게 팔았을까요? 네, 뭔가 수상하죠? 근데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바로 빌리는 거죠. 예.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빌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투자에서는 이 팔고 사고의 과정에서 빌리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네. 이 팔고 사고의 과정에서 빌리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이죠. 팔기 위해서 우선 주식을 빌려 오는 겁니다. 자, 아직은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럼 이제 진짜 공매도 투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자, A씨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몫 단단히 잡고 싶어졌죠. 근데 A씨는 돈도 없고 주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네. 자, 제일 먼저 A씨는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친구한테 주식 한 주를 빌립니다. 예. 자, A씨의 친구가 있다고 칠게요. A씨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친구한테 주식 한 주를 빌립니다. 네. 네. 자, 이 주식을 A씨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 자, 이 그래프에서 여기 고점을, 2만원이라고 하고, 네, 여기 저점을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 자, A씨는 이 빌린 주식을 여기 2만원 고점에서 팔았습니다. 친구 건데 맘대로 그냥 팔아치운 거죠. 예. 자, 그래도 어쨌든 팔았으니까 2만원이 들어왔죠? 아싸, 돈 벌었다? 자, 근데 아직은 아니죠. 예. 자, 이 주식은 빌린 거죠. 그럼 갚아야 됩니다. 네. 그럼 주식을 팔아서 받은 2만원을 친구한테 주면 될까요? 아니죠. 예. A씨가 친구한테 빌린 건 주식 한 주지 2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갚을 때도 주식 한 주만 돌려주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A씨가 친구한테 주식을 갚으려면 주식 한 주를 다시 사야 됩니다. 자, 여러분, A씨가 주식 한 주를 다시 사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시점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다시 사야 됩니다. 자, 당연히 주식 가격이 제일 쌀 때 사는 게 최고 좋겠죠? 예. 그래서 A씨는 10,000원으로 떨어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를 친구에게 돌려주는 거죠. 돌려줄 때 고맙다는 인사로 약간의 성의 표시도 좀 하고요. 네. 자, 이렇게 한 편의 공매도 투자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정산을 한번 해볼까요? 예, 투자가 끝난 다음에 A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자, 친구한테 주식 한 주를, 네, 이제, 빌립니다. 그죠? 그리고 친구한테 빌릴 주식 한 주를 팔아서 2만원을 받았죠? 예. 자, 이 팔고 2만원을
샀죠? 예. 그리고 이 주식이 10,000원일 때 다시 사서 친구에게 돌려줬습니다. 네. 10,000원. 샀을 때 10,000원을 다시 샀습니다. 예. 자, 그럼 A씨에게는 얼마가 남죠? 네. 20,000원에서 10,000원을 사서 다시 줬으니까, 네. 10,000원이 남죠? 예. A씨는 이렇게 공매도 투자로 10,000원을 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친구한테 주식을 먼저 빌립니다. 네, 빌립니다. 그리고 그 빌린 주식을 비쌀 때 팔고요. 그리고 나서 주식이 최대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 그러다가 많이 떨어졌을 때 다시 주식을 사서, 예, 이 주식을 산 다음에 친구에게 갚는 거죠. 예. 네. 그럼 떨어지는 만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반적인 투자가 이 지점에서 손해보고 있을 때 공매도 투자자는 반대로 이 지점에서 돈을 버는 거죠. 예. 만약 여기서, 네. 여기 10,000원이 아니라, 예, 이 밑으로 5,000원까지 더 떨어지게 되면 그 시세 차익은 무려 15,000원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바로 공매도 투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매도 투자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긴 해도 뭔가 좀 찜찜하죠? 예. 사실 이런 방식의 투자는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친구한테 빌린 거 내 마음대로 팔았다가 갚을 땐 새 걸 사서 준다고? 친구야, 네가 타는 벤츠 좀 빌려줘. 며칠만 타고 줄게. 그래 놓고 그걸 친구 몰래 중고차로 팔고 돈을 받아요. 근데 이제 친구가 차를 돌려달래요. 그래서 벤츠 대리점 가서 새 차를 뽑아다가 돌려준다고? 물론 친구는 엄청 좋아하겠네요. 헌차 주고 새 차 받았으니까요. 근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예. 자, 이렇게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공매도 투자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네. 그건 바로 주식 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에서 거래되는 상품, 네. 그러니까 주식은 누가 어떻게 언제 사든지 다 똑같은 제품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갖고 있다면 그건 10년 전에 샀던, 1년 전에 샀던, 바로 오늘 샀던 모두 똑같은 한 주입니다. 삼성전자 한 주만큼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오직 가격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주식엔 중고와 신상이 따로 없습니다. 주식엔 중고나라도 당근마켓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에게 빌린 주식을 내다 팔아도 다시 사서 돌려주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오직 주식시장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공매도의 개념과 투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상에 돈을 이렇게도 벌 수가 있구나 싶으면서 여전히 뭔가 수상하죠?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왜들 그렇게 반대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공매도 폐지 쪽 의견과 유지 쪽 의견을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당연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테고요. 반대로 유지하자는 쪽은 그래도 순기능이 있으니까 없애면 안 된다고 하겠죠? 예, 양쪽 입장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매도 폐지 쪽과 유지 쪽의 열띤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공매도 폐지를 얘기하는 쪽부터 들어보죠. 이들은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거죠. 예, 자, 일반적인 사고 파는 과정에서 주가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는 그런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공매도는 사는 것보다 이 파는 게 먼저인 투자라고 했죠. 그래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기 시작하면 주식 가격은 실제로 떨어집니다. 네,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괜히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예, 이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덩달아 같이 팔기 시작하면 주가는 더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들은 이 악순환이 바로 이 공매도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겁니다. 네, 심지어 공매도 세력들이 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작질까지 한다고 의심합니다.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리면서 말이죠. 예. 실제로 사람들은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예. 그렇게 겁먹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버리면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죠. 그럼 결국 돈을 버는 건 이 공매도 세력들입니다. 네. 여담이지만 이 영화 같은 걸 보면 공매도하는 사람들이 악당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심지어 액션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유명한 첩보요원 007 제임스 본드 알죠? 예전에 007은 막 핵무기 일당이나 테러리스트를 쫓아다녔다면 요새 007은 이 공매도 세력을 잡기도 했었습니다. 네. 악당들이 항공사 주식을 공매도에 넣고 항공기 테러를 일으키려고 했죠. 주식을 폭락시켜서 돈을 벌라고요. 근데 007이 그 테러를 막아냈고 악당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007 카지노 로얄입니다. 네. 아마 영화 제작자들은 사람들이 공매도를 워낙 싫어하니까 이런 악당을 설정을 했겠죠. 예. 악당이 이런 짓을 꾸미면 공매도는 뭔가 이 수상한 짓이라는 느낌을 더 받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언제부턴가 공매도에는 주가 손해, 조작까지 일삼는 나쁜 이미지가 생겨 버렸습니다. 네. 주가 하락의 원흉이라는 거죠, 아주. 예. 심지어 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작질까지 할 수도 있다.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서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는 없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엔 유지 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들은,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거품이 낀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공매도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건 맞다. 그치만 공매도가 없으면 주가가 너무 오르기만 한다라는 것이죠. 네. 자, 알다시피 주식시장엔 거품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실은 이 사람들의 기대와 심리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말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거품인 줄 모르고 무작정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갑자기 거품이 꺼지면서 큰 손해를 입게 되죠. 이렇게 시장에 거품이 많거나 그 거품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건전한 투자 시장이 아니라 막 투기가 판치는 그런 곳이 되죠. 그 피해는 물론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네. 자, 이 유지 쪽 주장은 공매도는 바로 이런 거품 낀 주식을 찾아내서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이 공매도가 떨어뜨린 주가는 실은 거품을 걷어내신 것이고 그만큼 적정 가격으로 빨리 맞춰진다는 거죠. 괜히 애꿎은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주가 하락의 원흉으로만 볼 게 아니라 공매도의 이런 순기능도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공매도 투자도 일반 투자처럼 회사 정보와 가치를 분석해서 들어가는 투자의 일종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조작질을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분석을 거쳐 돈을 투자하는 거죠. 예, 분석한 적정 가치가 맞다면 돈을 버는 거고 실패하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일반 투자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네. 자, 최근에 있었던 공매도 사건을 예로 들면요. 예, 최근 미국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받는 회사 중 하나가 바로 니콜라라는 회사입니다. 예,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든다면 이 니콜라는 수소 에너지로 가는 트럭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최근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니콜라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직접 만든 수소차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의심은 깊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니콜라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죠. 사실은 그런 기술도 없으면서 뻥까 친다고 말이죠. 예. 자, 이때 어떤 한 공매도 투자자가 니콜라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니콜라 주식에 공매도를 쳤습니다. 니콜라의 주식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판단한 거죠. 거품이 많다는 겁니다. 니콜라 주식은 단숨에 반토막이 났고 이 사람은 거액을 벌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영화처럼 악당이 조작질까지 하면서 공매도를 칠 때도 있지만요. 반대로 나쁜 기업을 응징할 때 공매도 투자자들이 나서기도 합니다. 미국에선 공매도 투자자들이 나쁜 기업을 혼내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이렇게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 분명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사죠. 떨어질 걸 기대하면서 주식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가 주식은 오르기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잘 오르긴 하겠지만 그건 결국 거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식시장의 이런 하락장 투자 방법,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이런 하락장 투자 방법도 있어야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는 주가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것도 투자의 한 전략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으로 돈을 벌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지요. 자, 투기꾼이 아니라면 거품 낀 시장이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이 유지 측 주장도 꽤나 일리 있게 들리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폐지 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들은 다시 이렇게 반론합니다. 그래, 좋다. 아주 100번 양보해서 공매도가 거품 낀 그 주식을 막아주고 다양한 투자 방법 중 하나라고 치자. 좀 내키진 않지만 그렇다 쳐. 자, 그럼 그 다양한 투자 전략 방법 중 하나를 왜 기관만 하는 거냐? 개인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투자의 대부분은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참가자는 세 부류가 있죠. 개인, 기관, 외국인. 외국인은 잠시 빼더라도 개인과 기관과의 차이는 엄청나죠. 사실 개인 투자자는 안 그래도 기관에 비해 불리한 게 많죠. 자금력도 딸리고 정보력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거기다가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기관이 더 많네요. 이쯤 되면 불리한 걸 넘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개인은 공매도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엄밀히 말하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기관하고 비교하면 제한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은 빌릴 수 있는 주식 종류도 아주 한정적이고요. 또 혹시 빌리더라도 아주 조금밖에 못 빌립니다. 근데도 이 빌린 대여 수수료는 더 높죠. 반면에 기관들은 그런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전문 투자자나 슈퍼 개미들을 제외하고 이 공매도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안 그래도 이 공매도 투자자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서 짜증나는데 자기는 그걸 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실 이게 더 열받는 거죠. 그죠? 막 치열한 전쟁 같은 주식시장에서 나는 겨우 작은 단검 하나 들고 나가는데 저 상대는 막 긴 칼에 방패까지 들고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그죠? 그럼 나도 방패를 들 수 있게 해주던가 아니면 전마저거 방패를 뺐던가 둘 중 하나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게 장땡이긴 하지만 어떻게 게임의 룰까지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은 공매도 투자를 아예 없애던가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게 아니면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너도 할 거야? 그럼 나도 할 거야. 그래서 주가 하락의 원흉이다 아니다 개인 주가를 적정 가격으로 맞춰준다 이런 가운데 그러면 그걸 왜 기관만 하냐?
공매도 투자를 그러면 개인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예. 이해되십니까? 네, 이 주장도 굉장히 일리가 있죠? 예. 자, 이번엔 유지 쪽이 한 방 먹었습니다. 네. 이쪽 사람들도 사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반론할 말이 없습니다. 예. 공매도가 개인에게 제약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도 조금이나마 몇 마디 걸치자면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 뭐, 개인이 공매도 투자에 제약이 큰 건 좀 사실이다. 그거는 이 사람들도 다 인정해. 자,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제도가 좀 바뀌고 있고 앞으로는 점차 개인 공매도 비율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얼버무리는 거죠. 네. 자, 그렇지만 이건 공매도를 둘러싼 제도,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지 공매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공매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는 게 유지 쪽 주장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도로 안전이나 제도를 고쳐야지 자동차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거기다 요즘 대부분의 나라에 주식시장이 있고 또 거기도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 공매도를 없앨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없애면 세계 투자 시장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외면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거죠.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는 요즘 시대에 지나친 규제는 투자 동기를 떨어뜨린다고 말이죠. 이런 점에서 공매도를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유지해야 된다라고 유지 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건 인정한다. 그건 인정. 하지만 그것은 본질의 문제는 아니다. 그걸로 폐지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만 공매도는 없앨 수는 없다. 유지 쪽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양측 주장을 대강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잠깐 하자면 공매도는 주가를 떨어뜨린다, 없애야 돼 라고 주장했죠. 그랬더니 아니다, 공매도는 지나친 거품을 막아준다, 시장이 적정 가격으로 돌아가야지 거품 터지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번에 아니 그럼 그걸 왜 기간만 하냐, 개인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하면서 불공평함을 지적했죠. 그러자 그래, 사실 그건 인정해, 제대로 바꾸긴 해야지. 근데 그렇다고 공매도를 없앨 수는 없다. 특히 우리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더더욱 말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폐지 쪽과 유지 쪽에 한바탕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리가 잘 되셨나요? 자, 오늘 이렇게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매도 투자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네, 공매도를 없애자는 주장과 그리고 없앨 순 없다는 주장까지 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실 양측 주장 다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예,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양측 주장을 완벽하게 입증해서 한마디로 딱 결론 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이럴 땐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예. 양측 입장을 다 들어봤으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